서울 변두리 낡은 기와가 얹힌 단독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정성스레 가꾼 화분들이 늘어서 있고 마당 한편에는 빨랫줄이 바람에 나풀거렸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올해 70이 된 윤정자 씨. 이웃들 사이에서 그녀는 복 많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챙겨주고 특히 며느리가 친절하기로 소문났으니까요. 정자 씨 정말 부럽네요.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다면서요? 동네 슈퍼에서 계산을 하던 정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확실히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왔고 휴대폰으로 정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는 늘 똑같았죠. 해시태그 우리 어머니, 해시태그 사랑해요,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가족의 소중함.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집에 올 때마다 유독 휴대폰을 자주 꺼내 든다는 것을. 거실 구석구석을, 안방 서랍장을, 심지어 냉장고 안까지 사진으로 남긴다는 것을. 처음엔 그저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묘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정자가 병원에 다녀온 날이면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병원 다녀왔다며? 괜찮아? 그냥 정기검진이야. 요즘 약간 많이 들지? 생활비는 충분해? 괜찮아, 아들아. 그럼 이번 달 카드값은 은주가 대신 낼게. 어머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고 나면 정자는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으니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재산관리 보고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은주의 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어느새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손에는 늘 음식을 들고 왔지만 정자는 그 안에 담긴 의도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사기 많이 당하신다는 거 아세요? 어느 날 저녁,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나는 조심하는데? 그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보이스피싱도 너무 교묘해졌고 어르신들 명의로 대출받는 사기도 많대요. 그런가? 그래서요, 어머니.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통장이랑 카드, 저랑 공동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상한 거래 있으면 바로 막을 수 있고요. 정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도 아직 정신 멀쩡하단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은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힘드시잖아요.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은주가 통장 얘기했다며? 그래. 엄마, 그게 맞는 것 같아. 요즘 노인 사기 너무 많아.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나아. 그래? 응. 우리가 엄마 지켜드릴게. 걱정하지 마. 정자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아들마저 그렇게 말하니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으니까요. 며칠 뒤 은주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은행에 가서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고 체크카드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정자는 저녁 식사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먹던 김치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새 김치통이 들어와 있었죠. 어머니, 그 김치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새로 담아왔어요. 아직 먹을 만했는데. 어머니, 배탈 나시면 어떡해요. 제가 챙겨드리는 거니까 그냥 드세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전기세 고지서를 보던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에어컨 너무 오래 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요즘 전기세 비싼 거 아시죠?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자동이체로 바꿀게요. 앞으로는 제가 관리할게요. 정자는 점점 자신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받는 노인이 되어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친절은 언제부턴가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집 진짜 오래됐네요. 수리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차라리 이 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정자는 TV를 보던 시선을 거두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알아요. 근데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아파트로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정자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안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정자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분리수거함에 종이봉투를 넣으려는 순간 바람에 날린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윤정자 소유 재산 목록.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포의 아파트, 예금 1억 8천만 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의 시세까지. 그 아래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임장 사본 확보 완료. 명예 이전 준비 중. 정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적 없는 위임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던 명예 이전. 며느리의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둔 저녁을 먹지 못했고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진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은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치찌개가 담긴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은주는 정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정자는 그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여전히 친절함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소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이 집에, 이 재산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선언.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아버지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도장과 등기 서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손을 떨며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출했다던 위임장의 서명일자가 틀렸습니다. 그날 정자는 입원 중이었으니까요. 병원 기록만 확인하면 금방 밝혀질 일이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하지만 소리치거나 따지지도 않기로. 대신 냉정하게, 정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로. 며칠 뒤 월요일 아침 은주와 아들이 출근한 사이 정자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병원 기록과 등기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집 명의 이전 신청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임장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위임장은 무효예요. 네. 서명일이 틀렸어요. 그날 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어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자는 차분하게 병원 진료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서명일과 입원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직원은 황급히 상급자를 불렀고 몇 분 뒤 사무실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흘 뒤 경찰이 은주와 아들을 소환했습니다. 위조 서명, 재산 편취 시도 혐의였습니다. 은주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정자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돈이 없을까봐, 나중에 혹시 어려우실까봐.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준비? 정자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위조해서? 그게 어머니가 거절하실까봐. 그럼 더 나쁜 거 아니냐? 은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돈을 맡긴 게 아니란다. 예. 믿음을 맡겼어.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재산만 빼앗기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너희였지 나는 아니야. 어머니. 넌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존엄을 훔쳤어. 그게 더 큰 죄야.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렴.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 없어. 대신 벌하지도 않을 거야. 다만 거리를 두겠어.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나을 거야.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일어났습니다. 정자는 문을 닫았고 그 뒤로 며느리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일주일 뒤 정자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명의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공동계좌는 해지했고 새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정자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나 괜찮아. 혼자도 잘 살아.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됐어. 이제 각자 살자. 그게 서로한테 나아. 전화를 끊고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집을, 자신의 돈을 다시 되찾았으니까요. 마당에는 여전히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정자는 매일 아침 그 꽃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꽃들은 묵묵히 자라났고 계절이 바뀌어도 피고 졌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자기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동네 슈퍼 주인이 물었습니다. 정자 씨, 요즘 며느리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요? 이제 안 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각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때론 거리 두는 게 서로한테 더 나을 수도 있어. 슈퍼 주인은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쓸쓸하게 느껴졌던 혼밥이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밤이 되자 정자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아들의 목소리가 스쳤지만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로 살고 싶었던 거야.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재산 목록이 아니라 그저 윤정자로.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정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이 집에서, 이 삶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오롯이 자기 뜻대로. 그것이 정자가 선택한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을 향한 선의의 통제가 얼마나 쉽게 폭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존엄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은주는 처음부터 악의를 품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노후가, 자신의 미래가, 가족의 안정이 걱정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빼앗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자가 선택한 것은 용서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거리두기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형태의 자기 보호였습니다. 관계를 끊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의존하지도 않는 것. 그저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 우리는 흔히 효도를, 가족애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상대의 의지를 무시하고 대신 결정해주는 것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믿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결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자는 침묵으로 반격했습니다. 소리치거나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권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지킨 존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 은주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불안의 피해자였을까요? 그리고 정자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과 통제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